안녕하세요. 동심연구소 부모교육 강사 조동영입니다. 지난 시간 감정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실생활에서 적용해보는 팁도 좀 드렸는데요. 적용해 보셨나요? 네, 저도 두 아이 엄마로서 각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았더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감정은 조절이 되는데요. 훈육 상황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가정보육이 늘어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계속 연장이 되고요. 그 상황에 따라 훈육 상황도 정말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볼까요? 사실 그동안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한 달 동안 우리는 가정보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왜 더 힘이 든 걸까요? 그건 방학은 우리가 그 기간을 예측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캠프, 여행 계획을 짜면서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가정보육이었다면 코로나19는 준비 없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가정보육 기간이 무한정으로 연장되는 이 상황이 아마 큰 차이점일 것입니다. 가정보육이 길어지다 보니 우리가 마음의 힘듦이 더 심해져서 작은 일에도 감정적으로 훈육하게 되죠. 올바른 훈육 방법이 되지 않고 아이와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훈육은 도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아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잘못된 행동을 서서히 고쳐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올바른 훈육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그라데이션 훈육법입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아이에게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가 서서히 잘못된 행동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라데이션 훈육 방법은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부드럽게 훈육할 수 있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단호한 훈육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주도권을 잡는 훈육 방법입니다. 각 상황별로 제가 좀 예시를 들어서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상황이 참 좋을까요? 양치를 잘 안 하는 아이의 상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에서 아이가 양치를 자꾸 미루는 그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부드러운 말과 표정으로 아이에게 훈육 상황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연습해 볼까요? 잘 시간이 되기 전에 우리 양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양치하고 싶지 않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 우리가 조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게 되죠. 이럴 때는 부드러운 훈육을 계속 하시면 안 돼요. 1단계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달하되 부모님의 표정과 톤과 빠르기를 조금 더 단호하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양치를 자꾸 미루면 잘 시간이 되어서 책 볼 시간이 없어 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 행동을 제한하는지 이유가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도 책을 못 보는 것은 원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자, 2단계까지는 아마 충분히 잘 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문제는 위험한 상황, 통제될 수 없는 상황, 바로 이 상황에서는 3단계 주도권을 잡는 훈육 방법으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가령 위험한 건 어떤 걸까요? 아이가 칫솔을 입에 물고 뛰어다니거나 아니면 허용 범주를 넘는 단계, 선을 넘는 단계, 아이가 칫솔을 바닥에 버렸을 때 우리는 통제를 해야 됩니다. 어떤 통제를 하느냐? 바닥이나 의자에 아이를 혼자 앉힌 후에 지금 이 행동으로는 엄마와 이야기할 수 없어. 잘 생각해보고 엄마와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다시 엄마에게 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아이에게 통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이 다 맞췄으면 언제든지 엄마에게 올 수 있다라는 아이에게 자율권, 선택권을 준다는 거죠.
통제로 인해서 아이의 자존감을 내려뜨리는 그런 감정을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요즘 계속 아이와 3단계 훈육 방법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 훈육 방법이 아이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통하지 않는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건 바로 평소 우리가 말하는 말의 톤, 그리고 빠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표정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단호한 훈육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웃으면서 그냥 가버리게 된다면 통하는 훈육 방법이 아니겠죠? 네, 평소 나의 목소리 톤이 높고 빠르다면 나는 1단계 훈육을 하고 있지만 아이에게는 2단계 훈육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부터 저를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평소의 말톤보다는 조금 낮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형이 먼저 보고 있어서 기다리기 힘들구나 라고요. 왜요, 어머니? 평소에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서 굉장히 낯서신가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형이 먼저 보고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라고요. 반대로 평소에 내 말이 느린 편이라면 아이에게는 2단계 훈육으로 다가오기 힘들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평소보다는 톤을 조금 더 높고 빠르게, 그리고 힘을 주어서 단호하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표정도 웃는 모습보다는 단호한 모습으로 다가가시는 게 좋겠죠? 자, 연습해 볼까요? 형이 지금 읽고 있으니 중간에 가져올 수는 없어. 정 기다리기 어려우면 엄마와 함께 다른 책을 보면서 기다리도록 하자. 이렇게요. 끝 어미를 느리거나 다시 아이한테 묻는 의문형의 이야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 가정보육을 하면서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과 이 기간 정말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 다 알고 계시죠? 아무리 좋은 감정으로,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한다고 해도 한 번에 그치면 효과가 없다는 것을요.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머릿속에만 있는 양육, 훈육 방법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훈육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